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만든 카드 뉴스로 법인 영업을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시겠죠. 저를 만난 거 행운이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를 방문하면 사장님들의 고민이 참 다양합니다. 1세대 창업인이신 사장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그분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자녀한테 잘 물려줄까? 이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업승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가업승계 준비 모르고 사업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 제목으로 카드 뉴스 5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가업승계 공제 규모를 좀 알아야겠죠. 가업승계 공제 규모가 기업 영위기관별 공제액이 다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0억까지 공제해주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0억,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50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은 5억을 공제해주고 30억까지는 10%, 35억 초과는 20% 이렇게 매기고 있죠. 자, 카드 뉴스를 이렇게 딱 정리한 다음에 제가 설명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합법으로 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합법 한번 제가 해볼게요. 사장님, 몇 년 동안 회사의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10년 전에 비해 비상장 주식 가치가 10배나 상승하여 지금은 엄청난 증여세 때문에 머리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생산과 매출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죠. 뒤늦게 사전증여나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혹시 이런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어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주변 사장들 얘기 듣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 뉴스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선 가업 영위별 가업 상속 공제 규모부터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신 지 몇 년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네요. 얼마까지 공제가 되네요.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증여를 해주실 건가요? 해서 35억이 넘는다면 30억까지는 10%, 5억 원은 공제되고, 그리고 총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먼저 공제 규모부터 알려줘서 세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상속세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상당히 속상한 세금의 줄임말입니다. 최대 50%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업승계를 하면 지금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당신이라면 전문가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업상속 공제 제도 요건입니다. 이것이 상속인 요건이 있고 피상속인 요건이 있어요. 상속인 요건은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은 연령이 상속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이하 됩니다. 재직 요건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종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가업승계를 진행하시려면 자녀를 그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켜서 2년 이상 종사하게 해야 일단 기본 조건이 됩니다. 대표자의 요건은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가업승계를 했는데 그 자녀가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조건입니다. 자, 그럼 피상속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물려주시는 사장님이십니다.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10년을 채우셔야 되고요. 나이도 60세가 넘으셔야겠죠. 그리고 대표자가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상장법인이라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즉, 이 기업을 계속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합법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자, 가업 상속 공제 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 요건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업과 피상속인,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적용 요건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가업 상속 재산 가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 공제 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셔야 공제 한도액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가업 상속 공제 적용 요건의 기본 세 가지는 일단은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단은 이제 받는 사람 입장이 중요한데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 2년 이상 그 회사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항도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천재, 지변, 인재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2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건 좋은 팁이 되겠죠.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임원으로 취임을 해야 되고 2년 이내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려줘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업 상속 공제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세 번째 장으로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업 승계 특례제도 활용 세금 비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다. 자, 70억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부모님의 자산이 70억,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 앞으로 된 집, 땅, 금융자산, 기타 등등 다 합치면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성년자녀 10년간 5천만 원, 0.5억 증여 공제를 받겠죠. 그러면 증여과세 표준이 69억 5천이 되겠죠. 그러면 50% 세율 공간에 들어갑니다. 30억 이상은 50%니까요. 그리고 누진공제 4.6억 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전부 다 50%는 아니니까요. 그죠? 그랬을 때 산출세액이 30억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신고를 하면 3%또 공제를 해주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29억 2,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70억을 물려받으려면 약 30억 정도의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업승계 주식을 가지고 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70억을 물려받을 때 일단 증여공제가 이쪽은 5천이었는데 여기는 5억입니다. 5억은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65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율이 10%, 30억 넘는 건 20%. 요걸 적용을 하면 산출세액이 10억 나옵니다. 자, 그러면 70억을 가업승계를 통해서 물려받았을 때 최종 되는 세금은 10억이란 얘기예요. 여기 30억 정도 되는 일반적인 증여에 비해서 20억을 아낀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 일군 재산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30억을 내실 겁니까? 10억을 내실 겁니까? 그러면 이거 해야겠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실속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평생 일군 재산 만약에 일반 증여로 한다면 이 30억을 내기 위해서 뭔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후관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익만 누리고 과정을 무시하시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업승계를 해서 증여를 받았어요.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 최대 50%의 증여세로 다시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7년 이내에 가업승계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이 수증자가 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가 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기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 물려받아 놓고 휴업, 폐업을 해요. 또 물려받아 놓고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50% 넘는 지분을 줄여버렸어요. 팔았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30%야. 그럼 그 회사는 주인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해낼 자신이 있다면 진행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차근차근하게 잘 준비하고 또 물려받는 아들한테도
교육을 같이 시키시고 참여시키셔야 돼요. 그런 걸 인식시켜서 가정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업 승계 특례 제도를 활용한다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죠. 나라에서는 왜 이런 혜택을 줄까요?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잘 운영하던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아서 잘 꾸려나가면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고 또는 세금을 계속 잘 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계속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가업승계 특례 제도는 사장님인 아버지하고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려받을 젊은 아들하고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누구한테 물려줄 겁니까? 했을 때 자녀가 안 한다. 그럼 부인한테 물려줄 것이냐? 젊은 부인이 있다면. 근데 부인은 경영의 젬병이에요. 자신이 없대요. 그럼 자녀 중에 찾아야 되죠. 그래서 자녀 중에 누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역량과 또는 의욕이 있습니까? 또 사장님은 누가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심중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랑 같이 대동해서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가를 계속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정작 혜택을 받아서 물려받은 다음에 이 자녀는 인식이 안 돼서 유지를 못한다면 다시 50% 세금 그동안에 혜택받은 이자 다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5번째 카드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취지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할 때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상과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미리 새로운 창업을 한번 해서 써봐라. 이것은 더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해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 세율이 5억 원까지 똑같이 면제고요. 그 다음에 초과 증여 재산 가액의 10% 세율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몇십억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후 요건, 이것도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이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 자금을 사용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당합니다. 그러면 이 창업 자금은 어떤 것들로 쓸 수 있느냐? 토지와 건물 사는 거는 제외됩니다. 이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수익을 누리고 땅을 사라고 주는 돈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돈으로 쓸 수 있느냐?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자금 및 임차보증금, 임차료만이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자금을 이게 부모님한테 창업자금 특례로 물려받았을 때는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인생의 흐름의 보험은 동반자입니다. 태어나지요. 청년기를 지나게 되고 창업기를 지나게 되고 둘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회사로 치면 법인인 거죠. 이런 청년이나 사회에 진출하면 개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둘이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직원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매년 연봉을 줘야 되고 계속 올라가겠죠. 말도 안 듣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둘이 살다가 독립을 하면 너랑 안 살아 하고 다시 독립하면 재창업이 되겠죠. 자, 그리고 4, 50년 동안 노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처음에 탄생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간이 있고 종업원들이 생기고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리고 노년이 돼서 물려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흐름에 보험은 동반자인 것입니다. 어디 하나 지금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자 보험을 배우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이나 어느 회사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살이야. 그러면 곧 몇 년만 다니면 명퇴하겠네, 퇴직하겠네, 55세야, 60세야 이런 분들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남은 인생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50세면 100세 시대에 50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그 남은 인생을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은 내리막이야 이러고 시작하실 거예요. 노, 병, 사 그 과정을 끌어안고 가실 겁니까?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네. 그럼 어떻게 살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해외여행을 가면 설레이지 않습니까? 첫날 그리고 엄청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인생에서 평생 훌륭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하루를 맞이하실 때, 또 내일 하루를 맞이하실 때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렇다면 정말 재밌고 열심히 유익하게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고객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윤택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